엄마표 수학과 영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요, 엄마표 수학과 영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느 타입이 내 타입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듣고 나시면 드림맘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래요. 먼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잘하는 부모님의 유형은요, 처음은 넘사벽 패밀리인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보통 좀 하기가 어렵죠. 인터뷰를 할 경우에 그냥 아이가 스스로 했어요. 그냥 아이가 그냥 공부를 억지로 시키지 않았지만 다 때가 되니 하더라고요. 라는 그런 인터뷰는 보통 넘사벽 패밀리, 우리가 따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엄마 아빠가 학벌이 엄청 좋으시고 형제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사촌들이 이렇게 왔을 때도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롤 모델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저도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손흥민 씨 아빠편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경우에는 축구라는 부분을 아빠가 할 수 있으면서 손흥민 씨를 그렇게 열심히 케어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분야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좀 할 줄 안다면,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내노라 할 만큼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김연아 씨 엄마편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자신이 그쪽에 피겨 쪽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그쪽에 이렇게 전공이 아니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김연아 씨를 세계적인 피겨 여왕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저는 수학이 김연아 씨 엄마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가 손흥민 씨 아빠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쪽 분야에 좀 뭔가 재능이 있든 없든 결국은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찾아서 할 수 있게 하고 아예 그 가능성을 미리 한계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먼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겠다, 수학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방법을 아셔야 해요. 영어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수학은 어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 아이가 시행착오도 덜하고 자기는 영어나 수학에 재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하게 될 때는 정말 간단하지만 모든 하나를 시작을 하더라도 네 가지 영역을 다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건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을 동시에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가능하냐고요. 이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왔다. 그 캐릭터를 먼저 찾아보시고 시리즈물일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도 드라마 다음 회가 궁금한 것처럼 아이들도 다음 회가 궁금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하게 아이가 영어에 부담 없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캐릭터를 사서 같이 그 캐릭터와 함께 이렇게 동작도 하고 재밌게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면 아이가 우물우물 당분간 말을 잘 못하더라도 어느 날은 말이 마구마구 실타래처럼 풀어져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일단은 리스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쪽만 강화를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오디오북 비슷한 류의 책을 사서 오디오를 틀어서 귀에도 듣고 또 책으로도 그림으로도 보게 되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적어도 집중을 조금 다른 영역으로 하게 돼요. 그 오디오북을 가지고 잘 때 렘 수면 상태에서 오디오를 틀어 놓으면 아이가 자면서도 그런 어떤 영어의 동화나 스토리를 듣고서 아침에 어느 날 이게 아주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자연스럽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뚝딱뚝딱 얘기를
하기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서 동일한 오디오까지 연결을 했다면 거기에서 이제 책을 하도 보다 보니까 이게 파닉스라는 부분을 굳이 많이 하지 않더라도 약간 글씨가 익숙해지게 돼요. 그럴 때 아이가 한 번씩 내뱉는 단어라던가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을 도화지나 코팅을 한 스토프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빙고 게임을 하든 터치 게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어와 친해지게 하는 거죠. 이 단어가 너무 어렵다면 그림과 단어를 함께 해 놓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도록 함으로써 리딩도 함께 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그러다가 문장까지 쓰게 되고 그 캐릭터에 나오는 친구와 편지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서 그 캐릭터와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라이팅도 같이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 부분을 매일 꾸준히 더군다나 화내지 않고 즐겁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익숙해진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지 마시고 통으로 네 가지 영역을 같이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에는 엄마표 수학인데요. 엄마표 수학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 수학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쪽에 아닌 문과 쪽이었고 제 남편도 문과였기 때문에 이 수학을 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가 이렇게 동네 형에게 자극을 받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자극을 받았다고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저희는 6개월 정도는 그냥 통으로 날렸고 그래서 정말 엄마표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수학이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가 왜 6개월 동안 통으로 날렸냐면 그냥 간단한 연산인데 이걸 숙제로 이렇게 이만큼 해올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 갔다가 그 이웃집에 있는 한 살 많은 형네 집에 맡기고 그 형네는 또 제 아이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좋은 점들이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 참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수학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건 너무 기특한데 뭐 연산이라는 기본 연산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계속 책만 산 거죠. 다 끝났다 그러고 책 사고 다 끝나고 그러고 그래서 저랑 책을 사러 가고 근데 이상하게 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아이는 하는 방법은 모르고 책 권수만 높아지면 되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뒤늦게 알고 나서 이렇게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같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먼저는 이렇게 총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연산, 그리고 사고력, 수학, 그리고 문제집, 학년별 문제집, 경시 문제, 그리고 수학 도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산을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하면 아이가 지겨워져서 어느 정도 연산이 되고 조금씩 틀리는 거는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아주 적은 시간, 적은 비중으로 연산을 해 나갈 때쯤에 이제 학년별 문제집을 들어가게 됐고 여기에서 심화를 하느냐 선행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학년별 문제를 해 가면서 그러면서 사고력의 사고력 수학 저희는 이제 1031을 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부분이 아이가 수학을 하는데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제대로 수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은 됐지만 사고력 수학을 절대 많은 시간을 두라고는 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메인은 여기 있는 학년별 문제집이고 거기에서 기본과 심화를 하느냐 선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두셔야 하고요. 아이가 너무너무 잘한다 이럴 때에는 경시도 좀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이 경시라는 부분이 무리가 간다면 아이가 체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경시한다고 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학년별 문제집도 잘 하는지 그리고 심화까지도 다 좀 꼼꼼하게
꼼꼼히 잘 한다, 거의 틀리는 게 없다, 이럴 때는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아이가 이과 쪽에서도 뭐 영재고를 갈 것 같다, 이럴 때는 경시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수학 도서도 너무너무 좋은 게, 사실 수학 도서를 통해서 아이가 수학자의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수학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보통 아이들이 그쪽을 통해서 흥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학을 그냥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아우르게 되면서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하고, 이걸 모두 다 5가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연산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수학 도서를 읽으면서 재미있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학년별 문제집을 하는데, 그 학년별 문제집에서도 기본 정도에서 거의 이제 오답 노트로 좀 맞고 잘 된다 할 때의 심화로 넘어가고, 심화가 거의 50%도 맞지 않다면 여기에 기본에 좀 더 충실한 다음에 넘어갈 것과, 꼭 심화가 잘 안 될 경우에 그걸 붙잡기보다는 선행을 통해서 학년이 올라가면 이 밑으로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쉬워져서 다시 풀리니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시도 너무 자주 보셔서 아이가 이렇게 진이 빠진다, 지치지 않게 이렇게 조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가 이과 쪽으로 정말 이렇게 전공을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경시도 염두에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엄마표를 잘만 활용을 하면요, 아이가 뭘 모르고 뭘 잘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 아이의 재능이 뜻밖의, 저는 정말 의외로 이과 쪽이고 더군다나 수학이라는 거를 엄마표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이걸로 전공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한 그 AI 분야에서 그런 분야에 이렇게 종사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분야를 또 전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아이가 잘하고 재밌어 할 수 있도록 발견하고 찾아주는 데에는 엄마표가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잘못하면 애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자제하시고 꾸준히, 그리고 재미있게, 화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저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별로 부모다워 보이지 않았고 어쩌다 엄마가 된 거지만, 정말 부모다워지고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내려놓고 다듬는 과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의 재능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오기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엄마표 수학, 영어가 얼마나 그때 하기를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후회하는 부분은, 굳이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약간 아쉽기는 해요. 엄마 아빠표, 영어든 수학이든 이런 분야에 있어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유형은 어떤 건지도 알아보시고, 만약에 시작하고자 하는 그 과목이 영어라면 또는 수학이라면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